예전에 한국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다 믿는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뭐냐면, 바로 이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사원으로 딱 입사해서 대리, 과장, 차장, 그리고 부장까지. 정말 익숙한 경로죠. 이게 한때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고 또 안전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사다리를 오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오르던 사다리가 갑자기 확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기업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전통적인 직급 사다리가 도대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대안, 그 청사진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물론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도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커리어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이 기존의 단단했던 질서를 아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강력한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직급 파괴라는 현상은요, 절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 환경의 엄청난 압박, 그리고 기존 제도가 가진 내부적인 한계, 여기에 MZ세대의 새로운 가치관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견고했던 피라미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외부 환경의 압박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저성장 시대잖아요. 승진 사다리가 그냥 꽉 막혀버렸어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AI 같은 기술이 막 등장하면서 직무의 경계 자체가 애매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 MZ세대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리보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훨씬 더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이미 수평적인 구조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랑 치열하게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 내부에 더 심각하게 고마 있었어요. 뭐 생산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이만 먹으면 월급이 오르는 연공급제, 또 너무 복잡해서 시장 변화에 대응 못하는 결제 라인, 다 문제죠. 근데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직급과 역할의 불일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부나 과가 없어진 지 오랜데 여전히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직급이 더 이상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열을 보여주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왜 변해야 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들이 그리고 있는 세 가지 새로운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벌써 국내 100대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3단계 이하의 아주 슬림한 직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복잡한 피라미드 시대는 이제 끝나고 훨씬 더 단순하고 평평한 조직이 대세가 됐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처럼 비교적 쉬운 길이죠. 직급을 통합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길. 아니면 오른쪽처럼 훨씬 어렵지만 개인의 성장을 제대로 이끌어주는 스킬 기반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난이도도 목표도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 스펙트럼 위에서 기업들은 보통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타입은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그냥 직급 단계를 확 줄이고 프로나 매니저처럼 호칭을 통일하는 거죠. B타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직급과 직책을 아예 분리해요. 그러니까 직급이 좀 낮아도 능력만 있으면 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는 C타입. 여긴 아예 직급을 없애버리고 오직 개인의 역량, 그러니까 스킬 레벨로만 평가하는 거죠. 구글이 바로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성공과 실패, 그 생생한 사례들 속에서 진짜 교훈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사례는요, 한마디로 진화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2017년에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겠다면서 과감하게 임원 직급을 싹 없앴어요. 그런데 조직이 막 커지니까 누가 책임자인지 애매해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책임 리더라는 제도를 다시 도입했어요. 어떻게 보면 후퇴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올해 또 제도를 바꿔서 C레벨과 리더 딱 2단계로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정답은 없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서 직급 체계는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평 문화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도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2021년에 임원직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올해는 또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관리 단계를 줄였어요. 카카오의 사례는 이거죠. 아무리 수평적인 조직이라도 성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위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성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 제조업체는요, 속도를 높이겠다고 직급 단계를 줄였다가 오히려 핵심 인재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는 효율을 생각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성장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느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아무런 대안 없이 직급만 파괴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원칙,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피하는 원칙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왜 바꾸는지 목표를 딱 하나만 아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다 잡으려다간 다 놓치게 돼요. 둘째, 새로운 직급 제도는 반드시 평가, 보상 시스템과 한 몸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승진 사다리를 없앴다면 반드시 다른 사다리,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경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새로운 사다리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70%.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능력의 70%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고정된 직급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스킬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스킬로 나만의 사다리를 만들 것인가? 이걸 물어야 할 때입니다. 회사가 친절하게 놓아주던 그 사다리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킬 사다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